100만 명 모인 것 같아요. 네. 어? 일당 100. 어우, 아니, 손미자사 일당 만 같아요. 네. 좋은 아침이죠? 네. 네. 아침 식사들 하셨어요? 네. 네. 저도 오늘 여기 하기 위해서 어저께 밤에 올라왔어요. 어저께 밤부터 지금까지 온 거야. 네, 대단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긴 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사람들 참 대단하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하고, 역시 대단해요. 서울은. 좋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회사에 대한 믿음, 또 감동, 그리고 감사, 또 제품에 대한 믿음, 감동, 감사, 또 대표님에 대한 믿음, 감동, 감사,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믿음, 감동, 감사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본코리아가 이런 회사구나, 이런 믿음이 있는 거구나, 앞으로 이런 지향성이 있는 회사구나 라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 네, 다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을 향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사업을 향하는 나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의만 많이 들었다고 성공할까요? 강의만 많이 듣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랑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경력이 25년 되다 보니까, 네, 놀란 척 하셔야 돼요. 25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팅에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전달받고 하려고 하면은요, 의식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여러분 혼 여기 있어요? 영혼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혼이 여기 있어요? 몸뚱아리만 여기 있고 혼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항상 옛날에 그러거든. 영혼 여기 있냐? 영혼 귀신한테 물려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듣고 열심히는 노력을 하는데 영혼이 항상 딴 데가 있으니까 결과를 못 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의식을 먼저 깨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을 깨우는 일인데, 제가 그 3일의 기적 때도 항상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의식을 깨우는 거. 여러분, 여기 본코리아 온 이유는 왜 왔어요?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그쵸? 그리고 인생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왔는데, 인생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네, 팔자 고치는 게 죽기보다 어렵다고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꾸려고 왔어요.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가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남의 강의 경청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일단 경청 능력이 있어야 소통이 돼요. 경청을 잘 못하는 사람은 소통을 못합니다. 이해가세요? 대화를 잘하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대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 이 남의 강의, 경청,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1시간당 100만 원씩 돈을 주고 강의도 들었었어요. 그때 들은 강의 400만 원 주고 들은 강의 오늘 공짜로 해드리려고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저의 삶 자체가 많이 생각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걸 써먹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미국의 철학자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어떤 말을 했냐면 언어를 바꾸면 언어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야 의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의식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면 의식이 생각이잖아요.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또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4단으로 4부류로 나눠서 이걸 썼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심리학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8등분으로 나눠요. 더 깊이 들어가면 16등분으로 나눠. 더 깊이 들어가면 32단계로 나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신의 경지까지 가는 거야. 근데 거의 이게 지금 4단계인데요. 8단계만 가도 어떻게 되느냐? 하이, 어디서 왔느냐? 복채 내놔라. 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 정도로 남을 다 뚫고 보는 거야. 근데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못 가는데 이 4단계까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도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룹을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일 끝에는 결국은 인생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본코리아 오는 것도 인생 바꾸려고 오는 거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갑자기 웬 생뚱맞게 언어를 바꾸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인생이 바꾸려면 단계별로 바꿔서 여기까지 와야지 바뀌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다 필요 없고 인생만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로또를 사는 거예요. 맞죠? 로또 사신 분. 네, 창피하니까 발가락 한번 흔드세요. 네, 로또는 다 사고 싶어요. 왜요? 인생 바뀌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간절하거든요. 근데 인생 바뀌려고 로또를 샀는데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본 적은 없지만 들어는 봤어요.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나요? 패가 망신이야.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로또 1등 당첨돼서 우리 이금자 사장한테 50억이 당첨이 됐어. 어떻게? 미치는 거잖아, 그냥. 그쵸? 너무 좋잖아요. 물론, 본거래에서 벌으면 더 벌지만, 어쨌든 받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쓰는 방법을 알아요. 쓸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인생 바뀌겠다고 로또 1등 딱 당첨된 사람들이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하이에나가 많잖아, 주변에는. 네,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성공 못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지 마. 이런 하이에나들 때문에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알면은 더 덤빌까, 안 덤빌까? 더 덤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가 얇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왜 얇아요? 아는 게 없어서 얇은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얇은 거예요. 이게 좋대 그럼 그런가? 저게 좋대 하면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내 중심이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나의 고든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중심을 못 잡으니까 돈 없애는 게 순간이잖아요. 꼭 도둑 맞은 것 같죠. 잠자고 일어났더니 꿈속에서 도둑 맞은 것 같이 그냥 훅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본코리아에도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사업을 했었는데 1등 당첨했거든요. 1등. 그런데 1등 당첨했는데 그 돈 다 어쨌냐니까 그거 당첨되고 나서 가족들이 서로 달라고 찍고 벗고 싸우고 하고 결국은 부부가 이혼하고 결국은 빚더미에 앉아서 그래서 자기 돈 버는 거는 그거 로또 받은 거 갖고 이 고친 거밖에 없대. 그리고 알그지가 돼갖고
지금은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보험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내가 받으면 아무리 큰 게 와도 내 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본코리아를 하면서 어려움도 생기고 힘든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자꾸만 그룹이 없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는 천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내 스폰서는 왜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의식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왜 필요하냐? 내 파트너가 어쩌면 여러분 산하에서 내가 지금 겪는 거를 똑같은 것을 겪을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거야? 나하고 안 맞나 봐 하고 그만두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셔요? 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걸 듣고 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인생 바꾸고 돈 벌려고 하는데 무슨 언어를 바꾸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언어가 우리 본코리아에서의 언어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이건 제가 들은 거는 포괄적인 거를 들었지만 봄코리아에서 언어를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제가 제 별명 날라리과예요. 날라리. 날라리다 보니까 날라리는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네, 알아요.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추리닝 딱 기세워서 야 숙제서 나한테 보내. 이런 거 해보셨죠? 그런 거 했었어요. 야 답안지 나한테 뒤로 돌려 이러는 거. 조승현 사장님은 답안지 써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바꾼다는 저는 언어가 존댓말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댓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거의 다가 반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도 강의하는 강사님들도 반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맞아 안 맞아?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반말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 그랬잖아. 막 이게 다 반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이 없이 그냥 마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보고 언어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내 말이 어때서 이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말이 어떤데? 저는 그게 반말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친하면은 친근감을 느끼려면 반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댓말 자체를 몰랐던 사람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걸 알면서 제가 이거 공부를 들었지만 내가 이거를 듣고서 고치려고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의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네트워크라는 걸 딱 접하고 났는데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한테 존댓말하는 거 안 쉬워요. 우리 엄마가 딸한테 존댓말하는 거 안 쉬워요. 친구끼리 존댓말하는 거 안 쉬워요. 내 동생한테 존댓말하는 거 안 쉽습니다. 하물며 우리 언니 오빠한테도 존댓말하는 게 안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깍듯이 존댓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존댓말이 피냐 했더니 그래야지만 예의를 지키는 거가 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가씨가 네트워크를 이제 처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옛날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연세들이 좀 있습니다. 연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가씨가 들어오니까 아가씨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에 계신 분들이 아가씨한테 자꾸 커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름을 안 부르고 미쓰리, 미스손 이러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미쓰리야 커피 좀 타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네 하면서 이렇게 해왔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미쓰리 어떤 아저씨가 사장님이죠. 미쓰리 커피 좀 타와 하는데 여기서 미쓰리의 약혼자가 딱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네가 저 영감들한테 시중 들으려고 여기 왔느냐. 개인 사업이라며.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한다며.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면 뭐예요? 독립가라는 얘기거든요. 독립가 사업가라며. 왜 그들의 시중을 들어야 되느냐. 왜 시중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저분들이 너한테 그러느냐 해서 그 약혼이 파혼됐어요.
정말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서로가 더 예의를 지켜라. 그 예의를 지키라는 말은, 서로가 존중해 주는 말은 왜 그러느냐? 서로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예의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지만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네, 장소에서는 깍듯하게 서로가 그거를 예의를 지켜주는 게 진정한 배려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바꾸니까, 말투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말투를 바꾸기 전에는 에이씨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이 누구를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언어를 딱 바꾸려고 하니까, 아, 사장님 오셨어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건덕건덕 되는 것도 없어지고, 누구를 골탕 먹여야 된다라는 게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함께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정말 멋있는 리더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뭐예요? 의식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열심히 하다 보면 성격이 바뀐다고. 본 성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조금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조금 지킨다든가, 내가 조금 더 배려심을 갖는다든가 하는 거지, 원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딱 바꾸고 나면, 생각이 딱 바뀌고 나면, 아, 이 바뀐 생각으로 내가 행동을 곧게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똑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안 되잖아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앞에 보면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쵸? 살이 많아요. 웃으세요 좀. 왜 이렇게 막 표정들이,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오늘 밤에? 왜 이렇게 위독하세요? 배가 엄청나서 살이 많이 쪄 보이잖아요. 근데 제 뒷모습은 별로 S라인이잖아요. 안 뚱뚱해 보여요. 뒷모습은. 왜 그러냐면, 뒤에를 저는 만져봐도 하나도 볼록볼록한 게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내가 성공하는 자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내 몸의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몸의 자세부터 고쳐야 돼요. 저는 옛날에부터 이 자세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그래서 항상 이 뒤에 이 어깨를 딱 피고 다니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를 피니까 이렇게 하고 걷잖아요. 그럼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깨를 딱 피지 않고 어깨를 딱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는 순간 이렇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자세가 똑바로 되지 않는 사람이 의식이 절대로 똑바로 될 수가 없다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도 어깨를 피는 연습, 항상 어깨를 피고 이게 당당해져야, 가슴이 쫙 펴져야 이 속 그릇도 마음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행동으로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무의식 속에서도 그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바꿔야지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을 때, 이 닦을 때 오른손으로 칫솔 들을까 왼손으로 칫솔 들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의식 속의 습관이에요. 무의식 속에 있는 습관. 여러분의 이 자세도 무의식 속의 습관이 이렇게 돼야지만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성공의 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앉을 때 어때도 이렇게 되잖아요. 하고 딱 펴요. 이거를 자꾸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행동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그런 좋은 행동을 만들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됐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올곧은 자세, 올곧은 태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나한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코리아에서 정말 이 첫 번째 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 우리 말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를 참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항상 내가 누구하고 전화를 하던, 내가 강의를 하던, 테이블에서 1:1 미팅을 하던 녹음을 하라고 그래요. 녹음.
본인의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내가 내 얘기를 듣고 나라면 아, 이거 참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사람하고 나 사업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정도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바꿔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스폰서님한테 가끔 그래요. 스폰서님 저거 잘 모르니까요. 그때그때 지적해 주세요. 근데 한 번 지적하면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르쳐 줬어요. 그랬다 2번 하면 뭐라 그래요? 아씨, 알았어요. 3번 하면 뭐라 그래요? 아, 너는 안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치는 것은 본인이 깨달아야지 고침이 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 알려주세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얘기고요.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는 항상 녹음을 해서 들어라, 본인이.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도 녹음을 해서 듣고, 전화할 때, 화가 날 때 일단 녹음을 딱 누르고 해버리고 그걸 한번 들어보면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저는 제 목소리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저의 화난 목소리가 정말 야, 여기서 어떻게 뭘 하겠어,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됐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고쳐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인생이 바뀔 준비가 딱 되고 나면 자,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제. 내가 알았어. 이거를 알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과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맞죠? 그래서 알고 이제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나 성공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본코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알았어요. 개통할게요. 개통했어요. 알았어요. 회원될 게여서 제품 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미팅에 데리고 와. 우리는 맨날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뭐예요? 내가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자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지금 본코리아 오기 전에 네트워크를 여기가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본코리아 오기 전에 네트워크를 여기저기 다니신 분도 계세요. 근데 네트워크를 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걸 하기 전에 여러분의 평상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면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죠. 네, 직장 다니시는 분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해서 막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회사 가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묶여 있잖아요. 그 다음 퇴근 후 어떤 생활을 해요? 퇴근 후 한잔 하러 가죠. 한잔 하러 가고 또 네, 당구장도 가고 네,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야구도 보러 가고 네, 데이트도 하러 가고 네, 빰빰빰빰 캬바레도 가고. 안 갔어요? 갑니다. 어쨌든 가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거의 잡혀 있어요. 근데 직장을 안 다니는 여자고 남자고 다 있잖아요. 여기도 여자고 남자고 다 있는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을 다 시키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네, 손미자 선생님 아시죠? 여기 오기 전까지 뭐 했었어요? 아침에 다 보내고 나서 뒹굴뒹굴 테레비 보다가 뭐 하다가 수다 떨다가 했잖아요. 뭐 했어요? 뒹굴뒹굴 하단 말이에요. 뒹굴뒹굴 뭐 했어요? 네, 오늘은 누구를 좀 꼬셔서 밥 먹으러 갈까?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TV 보고. 저는 이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이 사업하기 전 사업할 때 어떤 분이 이 사업할 때인가? 어떤 분이 스폰서님 저 완전히 올인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올인했는데 왜 토요일 날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은 못 나와요. 우리 남편한테 큰일 나서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못 나온대요. 남편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아침 9시에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아침 9시에는요 드라마 봐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해가세요? 아침 9시에 드라마를 봐야 된대요. 그 사람은 뭐예요? 아침 9시에 드라마를 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습관이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부터 드라마를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전 텔레비를 잘 안 보거든. 텔레비를 봐도 저기 스포츠나 뉴스나 저기 올림픽 같은 거 그런 거 보지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저는 막 다음 주에 아슬아슬하게 끝나고 다음 주에 기다려야 되잖아. 그걸 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못 보는데 아침부터 드라마를 본대요. 아니, 아침부터 드라마 보고서, 드라마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텔레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특히 남자들은 축구할 때 어때요? 축구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기만 하면 텔레비 왜 부시냐고. 맞잖아요? 식당에서 이기기만 하면 자기가 골든벨 다 울려버리잖아. 그게 뭐 엄청, 무슨 그거는 배짱이에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헛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드라마를 보는 헛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여기저기 전화 돌리죠. 전화 돌려서 뭐라 그래요? 오늘 어디쯤 갈 데 없을까? 만나자. 만날 사람 찾는 거야. 만날 사람 찾아서 어떻게 가요?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점심. 저는 제가 외국에 살다가 한 20년 됐나 봐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웰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게 20년 됐죠. 그때 한국에를 딱 왔는데 선언이 기가 막힌 점심을 먹으러 가재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저기 잠실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1시간 반을 가더라고요. 어딘 점심 먹으러. 그래서 아니 무슨 얼마나 멋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1시간 반이나 가냐 그랬더니 꼬불꼬불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꽁보리밥집 이게 써 있는 거야. 아니 무슨 꽁보리밥을 먹으러 여기까지 오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이게 지금 웰빙이래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온대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또 놀란 게 있어요. 거기 한 200~300명이 앉았는데 전부 다 여자야. 와,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는 이 여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 그때 제가 대한민국 남성들이 참 불쌍하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남자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면 여자들은 그렇게 웰빙하러만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그거를 먹고 나니까 뭐해요? 네, 거기 오니까 카페존이더라고. 또 전부 다 커피잔 하나씩 들고서 막 폼 잡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잔을 들고 네, 폼을 잡고 무엇을 해요? 수다를 떨어요. 수다 떨다가 집에 올 시간이 되죠. 집에 갈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여보, 오늘 나 야근이라서 늦어. 그러니까 아싸 하고 남편이 늦으니까 뭐예요? 아싸 하고 어디 가요? 밤무대 뛰러 가는 거죠. 밤무대가 도는 데가 밤무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밤무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밤무대 다 있잖아요. 치맥도 밤무대니까. 네, 저는 깜깜한 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환한 밤만 봤지. 그러다가 홍천에 가니까 칠흑같이 깜깜한 밤을 처음 봤는데 10m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환한 밤무대 속에서, 화려한 밤무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생활을 계속 우리는 뭐가 됐어요? 습관이 돼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계신 여러분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이거를 다 하고 살아왔던 우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네, 봄코리아 하래요. 봄코리아 하래요. 그러니까 봄코리아, 여러분 좀 웃으세요. 네, 뭐 이렇게 안 웃으려고 이렇게 하고 네가 웃겨 봐라는데 생각 웃나? 이러고 있어봐야 여러분 힘들어요. 네, 서커스를 보러 갔을 때 가장 재밌게 보는 방법은 그걸 그냥 즐기고 웃어주는 게 재밌게 보는 방법이에요. 저 새끼 어디다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나, 어떻게 사기치나, 그거 따지다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웃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봄코리아 하래요. 봄코리아 하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통하래요. 개통하래요. 그때 그 사람 뭐래요? 알았어, 개통할게.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봄코리아 하라고 그러고 개통하면 된다고 하니까 개통하면 봄코리아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 저분 새로 오셨나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저분 개통했어요 그래요. 개통하면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봄코리아 사업은 어떻게 돼요? 개통한 다음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꼭 저 사람 개통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손 대지 말아라, 괜찮다, 이미 끝났다, 내비둬도 한다 이거잖아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근데 개통하는 것은 뭐예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통을 한 거예요. 개통을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개통을 해서 뭐예요? 회원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 뿐이에요. 제품을 사겠다고 결정한 것 뿐이지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통만 하고 나면 아싸 이제 끝났어 하고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바로 미팅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미팅에 오라고 그러고 사람 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붙들어 놓고 막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우 알았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하고 미팅에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나쁠 거 없잖아요. 다 좋잖아요. 그래서 좋았어. 그래서 나 다음에 또 올게 했더니 내일 또 와. 내일 기가 막힌 분이 또 강의해. 내일 꼭 와. 했더니 알았어 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기가 싫어졌어.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일어나기가 싫고 가기가 싫어. 그러면 금방 뭐예요? 네, 핑계를 대죠. 어떤 핑계? 가지 못할 핑계를 댑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님이 오셨잖아. 이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살아서 오시는 거야. 그럴 때는 네, 시어머니가 오셨잖아. 이러고 못 가는 핑계를 대요. 그러고서는 안 가요. 그런데 스폰서가 가만두나요? 네, 우리 김 전사님처럼 진돗개 근성이 있잖아, 다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연락하죠. 연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서 또 와요. 마지못해서 또 와. 와서 또 들으니까 또 좋아. 참 역시 와서 들으니까 좋긴 좋다. 그런데 알았어, 내가 이제 열심히 할게. 그러고 갔는데 또 오려고 나오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이 와. 야,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러니까 오다가 옆길을 새는 거예요. 이게 뭐 장애물이잖아요. 오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옆길을 가는 거죠. 옆길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분위기가 더 재미있는 거야. 항상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새로운 분위기를 가면 왜 재미인 줄 알아요? 안 해본 것을 해서 흥미가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도 두 번만 들으면 똑같아져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데를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와서 듣다가 또 안 오다가 이것을 반복을 하죠. 그랬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랠리에 오래요. 랠리가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이번 7월 27일 날 우리 랠리 하죠. 랠리에 오래요. 그랬더니 랠리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먼 사람들이 나와서 지 잘난 척만 하고 나는 앉아서 맨날 박수만 치고 앉았고 그 짓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고 나가서 뭐 얼마 벌었네, 누가 어쨌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자랑하는 거 들으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내가 저 소리 왜 듣고 있어야 돼? 의식이 없으면 그 소리가 잔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들리거든요. 의식이 있으니까 와,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그건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랠리 한 번 갔다고 그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스폰서가 계속 오라고 해서 딱 나가 봤더니 랠리에를 딱 갔더니 이때 나랑 같이 나왔을 때 처음 나갔을 때 왔던 사람이 뭐 골드인지 뭔지 금배지를 여기다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금배지를 달아? 그때 나랑 같이 갔던 사람 아니에요? 처음 같이 나왔던 사람? 맞아. 근데 저 사람 왜 배지를 왜 받아? 그랬더니 저 사람 꾸준히 나와서 받았지. 근데 나는 왜 못 받아? 당신은 나오다 안 나오다 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 나갈게요. 그럼 나도 그거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본코리아에서 직급을 가면 돈이 들어온다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직급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온 사람이 먼저 직급을 간다, 승질 나는 거죠. 승질 나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은 욕심은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그 과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정은 안 하고 싶어도 가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나올게요. 알았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할 거야? 할게요. 그러고서 바로 이제 마케팅 하고 나서 무엇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해요? 네, 이때는 핸드폰을 바꾸겠다라고 결정한 거고 이거는 처음으로 그래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더니 바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시스템이 9시 미팅부터 시작돼 하고 9시 미팅에 나오래요. 네, 9시에 드라마 받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져요. 그래도 결심을 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결심을 했으니까 나와요.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9시 미팅에 참석하고 오케이. 그리고 모든 미팅에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미나 랠리에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폰서 미팅에 다 참석해요. 그룹 미팅, 원데이 세미나, 네, 무슨 모든 DCS 모든 걸 다 참석했어요. 네, 이걸 다 참석하니까 하다 보니까 오, 이런 게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아가면서 바로 무엇을 하게 돼요? 나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강의를 해요? 나도 남들이 처음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가 꼭 여기 서서만 하는 게 강의가 아니거든요. 1대1로 해주는 것도 강의예요. 이런 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오, 내가 리더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남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남들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9시 미팅서부터 참석하고 강의까지 하고 모든 세미나에 다 참석하고 항상 있을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올인돼 있어.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 제가 옛날에 골수분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트워크의 골수분자. 골수분자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을 넘게 한 그 네트워크를 그만두고 나서 처음 느낀 게 뭐였었냐?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근데 남들은 저보고 골수분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시나요? 골수분자 굉장하죠?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골수분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장님 대단해요.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은 꼭 성공할 거야. 사장님 대단해.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장님은 대단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뭐예요? 우쭐대는 거죠. 나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남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이쪽 수준은 거의 다가 지금 멘붕이 온 것 같은 수준이에요. 잠속에서 아직 들 깨어났어요? 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는 하는데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는 결과가 나와야 비즈니스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성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 열심히 여기 출근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여기 와서 직급 가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공을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는 어떤 게 제대로냐? 저는 결단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 무슨 결단? 반드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내겠다라는 결단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결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다니느냐? 희망사항으로 성공하고 싶어해요. 희망사항으로 직급을 가고 싶어해요. 희망사항하고 여러분의 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희망사항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엄청난 과정에 누적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정 없이 그냥 결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이 이 속에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거쳐서 내가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결단은 저는 한마디를 뭐라고 하느냐? 구조조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뭐예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회사에 가면 구조조정 많이 하죠. 회사에서 구조조정 하는 게 무슨 구조조정이에요? 사람 잘라내는 거. 어떤 사람 잘라내요? 필요 없는 사람 잘라내요. 그런데 요즘의 구조조정은 필요 없는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냅니다. 맞아요? 왜 잘라내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있으면 우리 회사가 월급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 회사에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100명에서 50명한테 줄 월급밖에 없어요. 그럼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안 잘라야 되지만 회사의 경제를 보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살아나려고 자르는 겁니다. 맞죠? 회사가 살아나려고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하면 뭐예요? 남은 50명이 100명의 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잘라내기는 잘라냈는데 50명 갖고 50명 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잘라내서 능률이 더 안 올랐다고 50명 갖고 20명 분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라내는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구조조정이 이게 바로 우리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첫 단계. 왜 시스템이 필요하냐? 시스템이 왜 필요하느냐? 자, 우리 사업은
리더가 되는 길을 가는 사업이에요. 리더. 맞죠? 맞죠? 여러분 같이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리액션. 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의식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귀신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하고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리더가 되는 길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것은, 리더는 내가 잘하는 게 리더가 아닌 거죠. 그거는 1단계. 리더가 내가 잘하는 것을 내 파트너들한테 알려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로 레벨이에요. 정말 리더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그들이 나하고 똑같이 복제를 시켜 놓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걸 만들어 놓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리더 역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게 뭐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해. 나 혼자 열심히 해. 언제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나의 복제자가 없으면 나 혼자 해야 되고요. 나의 복제자가 있으면 난 안 해도 돼요. 진짜 리더는 뭐예요? 내가 안 하고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 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진짜 더 진정한 리더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내가 만들어 온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절로 다 굴러가게 만들어 놓는 게 최고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 그룹에서 여러분이 딱 없어지면 그게 그대로 굴러가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굴러가느냐, 이걸 만들어내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굴러가고 있느냐, 이걸 만들려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직급 갔다가 뻥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네, 첫 단계 평상시의 모습에서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의식이 깨어 있다면, 그래, 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지방에서 들으시는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흥분이 돼갖고 막 하느냐고 꺼졌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셨죠? 와, 집중과 몰입 끝내줍니다. 여러분 역시 위대한 승리자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 네,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네, 그래서 근데 어디까지 했죠?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안 되고 계속 변화 안 된 상태로 막 뭐만 해요? 미팅에 와서 배우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세미나 참석해서 막 해. 그러니까 뭐예요? 용량 오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용량 오버 되셨죠? 용량 오버 같아요. 내가 변화돼 가면서 가야지 용량을 채워지는데 나는 여기까지 까딱까딱 하는데도 그냥 더 다음 단계 또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의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깨워서 그 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거가 습관이 돼야지만 돼요. 그것이 처음부터 많이 안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뭐예요? 변화시키면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보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나 대단한 리더야. 나 지금 올인돼 있어. 나 강사야. 막 이러고 막 의시되고 폼잡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직급은 올라갔는지 우리 본코리아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이 두 줄 마케팅의 무한 누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급들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할 일을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이 구조조정을 왜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구조조정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진정한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네, 제가 네트워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나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내 인생이 변화됐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조정이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동안 쓰고 있는 시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만나면서 행동에 대한 구조조정, 여러분의 말투에 대한 구조조정,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 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야지만 돼요. 지금까지 했던 생각은 이 생각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녁에 끝나면 오늘 밤에 누구를 만나서 한잔하러 갈까? 이 생각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누구를 만날까가 아니라 오늘은 누구와 함께 미팅 장소로 갈까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정훈 사장님이 맨날 처음에 네트워크 시작해갖고 네, 술집으로 갈까? 미팅 장소로 오는 도중에 오빠 새로 오픈했어요 하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글로 가다가 그 앞에 가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미팅 끝나는 시간에 미팅 장소로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들한테도 유혹은 항상 있어요. 네, 유혹이 꼭 술집, 언니들 야뿐만이 아니거든. 네, 우리 주변에 내 식구들도 다 유혹을 하거든요.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99가지나 돼요. 우리 모두는 못할 이유가 99가지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꿈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내려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바로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이런 구조조정,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이 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상시의 모습, 그리고 결정을 한 사람, 결심을 한 사람, 결단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봄 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봄 코리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다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아침에 출근하고 있어요. 모든 미팅에 다 참석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이 됐는데 왜 성장 안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못 가는 거야?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돈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심한 데까지 와서는 네, 평상시의 모습, 결정하는 모습, 결심하는 모습, 그리고 결단하는 모습. 여러분은 어느 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룰루랄라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스폰서가 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오라고 할 때 못 이기는 척 따라오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한다고는 열심히 하는데 의식은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시키는 대로 CCHH 하려니까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시키면 네 하고 네 하고 하는 거는 나의 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데일리 스케줄을 하고 매일같이 그런 스케줄을 짠다 하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습관화해서 하는 것 뿐이지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데서 여러분이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돼야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한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평상시의 모습에서 결심까지 네, 95%에서 97%의 사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즉 뭐예요? 3%에서 5%만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에서 5%. 이거는 일반 모든 회사에서 말하는 성공 확률이에요. 맞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봄코리아의 성공 확률은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00%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가기만 하면 본코리아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우리 장태수 사연이 요즘에 엄청난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4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사업한 지? 4년 됐어요. 4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도 몇 번 했었고, 울기도 수없이 울었고, 네, 스폰서님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안, 아마 장태수 사장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되질 않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죄송해요. 그랬는데, 꾸준하게 하는데, 요 몇 달 전에 정말 거물이 나타났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야. 거물이 나타나서 한 달 만에 골드를 갖고 지금 2달째 밑에서 골드를 이번 달에 또 보내요. 이해가세요? 왜 안 놀래세요 근데? 놀래지 않아요? 너무 놀래서 못 놀래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왜요? 내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네, 대단한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천사는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회가 오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네, 내가 직급을 가면 내가 바뀌어서 잘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직급 가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갖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 천사들하고 어저께 밤 미팅을 했거든요. 옆에 호텔 본사 옆에서 밤 미팅을 했는데 장태수 선생님 잠을 안 자더라고. 너 왜 안 자? 그랬더니 스폰서님 저 잠이 안 와요. 흥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힘들게 고생한 것이 눈 녹듯이 싹 다 녹았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내 말을 안 맥혀서 사람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사람은 나오는데 리더가 안 생기는 분들, 리더도 있는데 직급을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 어쩌면 여러분한테 이 필요한 과정이 아직 조금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넘길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내가 넘길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여러분은 그때 그것이 딱 넘기는 순간 확 하고 커집니다. 저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커지는 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개통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네, 물건을 많이 판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뭐예요?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많은 경험 속에서,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어요. 여기서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직급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브론즈, 골드, 루비, 사파이어 이때까지는요, 숨도 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어떤 최선을 다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무엇을 원하느냐면 스폰서님 저 모르니까 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파이어 갈 때까지 스폰서의 도움을 거의 안 받고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이 속에서 엄청난 무엇이 생겨요?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누적이 돼서, 이 과정들이 누적이 된 것이 에메랄드를 보내고 다이아몬드 만들고 크라운 만들고 엠버서더, 크라운 엠버서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과정의 누적이 성공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처음부터 내가 어떤 것을 큰 거를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정말 본코리아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의식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의식과 행동과 나의 습관을, 어떤 습관을 바꿔요? 성공자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성공자의 습관이 몸에 익혀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이를 닦는 것처럼, 예,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적마다 자동적으로 성공자의 모습이 나와서 그들이 이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라고 에너지에 딸려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됐을 때 정말 최고의 멋있는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아침 일찍 오신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우리 본코리아의 사랑하는 정말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이 이제부터 우리 본코리아는 이제부터 정말로 폭풍 성장을 할 겁니다. 네, 폭풍 성장, 폭발하는 느낌이 많은 우리 대표님한테는 촉으로 지금 오고 계실 거예요. 네, 대표님은 엄청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거의 굉장한 예지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느끼니까 그분이 지금 결단하신 거거든요. 무엇을 했어요? 새롭게 결단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결단을 해서 이제부터 우리 본코리아가 정말 우리로부터 시작돼서 본코리아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하실 자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6월 달부터 우리가 신규 브론즈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신규 브론즈 캠페인을 했는데 신규 브론즈만 많이 들어왔다고 사업되는 건 아니죠. 신규 브론즈를 6월 달에 만든 신규 브론즈를 이번 7월 달에 모든 사람들을 실버로 만드는 일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신규 브론즈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지난달에 만들어졌던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한 명만 소개, 한 명만 소개, 한 명만 소개, 한 명씩 소개받고 그들을 실버로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네, 그것을 9월 달까지만 한다면 우리 본코리아는 여러분으로 위해서 폭발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지금 6월 달에 만들어진 신규 브론즈 1000여 명, 그리고 7월 달에 만들어진 신규 브론즈를 모두 7월 27일 날 우리 세미나 랠리 때 그분들을 모두 초청을 하신다면 아마 지금 그때부터 여러분의 사업은 더욱더 크게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시고 오실 수 있죠? 네, 그분들 다 많이 모시고 오셔서 7월 27일 날 세미나 랠리 때 정말 폭발할 수 있는 우리 본코리아가 새롭게 시작되는 본코리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